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일을 몰아서 보느라고 아침 일찍 떠났다가 오밤중에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몇 가지 일은 마무리를 했고 몇 가지 일은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 필리핀이 사실 한 번에 가갖고 뭐 되는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대로 몇 가지 일은 또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명태균, 이름도 특이한 명태균 씨가 카톡을 까는 바람에 완전 그것 때문에 그냥 어제 오늘 그냥 계속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 카톡 하나만 까도 난리인데 아직도 2천 개가 남아, 2천 장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정말 대책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장수봉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예, 최봉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정인님, 예, 아주 특이해요. 이름이. 아니,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라, 어,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름이 특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들었으면 꼭 기억했을 거다. 한 번이라도 내가 들었으면 꼭 기억했을 텐데 내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주니킴님, 예, 난리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통령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명태균 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당일이잖아요. 선거 당일이잖아요. 지금 뭐 투표가 8시까지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았네요. 오늘 저녁 8시까지랍니다. 투표가. 예. 정희님, 오늘 잔치국수 먹은 날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선거 전망을 좀 미리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16일 방송 오늘 실시한 10, 16 보궐선거 결과는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 완전히 바뀌었다. 재보선 이후의 전국 방향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전국이 흘러갈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그 좀 가려서 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얘네들이 현혹하는 게 너무 심해 갖고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잘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16일 방송 오늘 실시한 16 보궐선거 결과는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 완전히 바뀌었다. 재보선 이후 전국 방향은 여러분 아마 좀 민감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이 바뀌었는지 캐치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갖다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거구 관련해 갖고요. 이 문재인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한번 문재인 씨 얘기 한번 보죠. 정말 이거 대박, 저는 대박이 하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문재인 씨 얘기가 뭐 이러저런 게 많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절정으로다가 그 문다혜가 그 이태원에서 사고를 냈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고를 내 갖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다혜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문재인은 회복 불능이다. 재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쐐기를 박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왜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사위 지금 이혼했기 때문에 전 사위라고 부르는데 전 사위의 그 불법 취업의 대가로 이상직한테 주고받은 게 뭐냐? 그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배지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게 대가성이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오늘 정말 대박이 하나 터진 게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평양공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 조용필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한국 문재인 시절이니까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다 갔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니 대통령이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해.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뭐 방송 정지지 뭐 완전히. 그 방송에서 픽업이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조용필부터 비롯해 갖고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연예인, 가수들 뭐 떼거리로 가 갖고 평양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 전세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직항이 없잖아요. 서울하고 평양 간에 직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평양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바로 못 들어가고 물론 인제 그 육로로는 못 들어가죠. 예. 아마 육로로 간 사람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육로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흔히 뭐 평양에 뭐 관광을 간다든가 뭐 평양에 뭐 이렇게 제가 갈 때 보면은 그 뭐야 비행기를 갖다가 중국으로 가 갖고 중국에서 이렇게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평양 가는 직항이 없다. 중국을 경유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단동에서요. 버스로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이 버스 그 딱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동에 가면은 거기 아마 가 보신 분 계실 텐데 저도 굉장히 거기 가 갖고 그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 다리를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문재인이 연예인을 데리고 평양에 무슨 공연을 한다. 이렇게 갔을 때는 직항기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없던 비행기를 띄워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전세기를 갖다 대여했죠. 근데 여러분 전세기 그러면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세기 뭐 물론 뭐 대한항공이나 우리 국적기가 대한항공 아닙니까? 아니면 뭐 아시아나 정도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역시 그 이스타나. 야. 그 이스타 항공을 갖다가 전세 정말 그때 우리는 관심 있게 보질 않았어요. 그게 뭐 어느 전세기인지 뭔지를 갖다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새롭게 오늘 기사에 나온 게 뭐냐. 그때 전세기를 낸 게 문재인이 전세기를 낸 게 어디였느냐? 이스타항공. 그 이스타항공의 오너가 누구라고요? 이상직. 예. 실오너가 이상직.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거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는데 자, 평창 올림픽 공동 입장 해 갖고 평양공원 합의를 하죠. 해 갖고 인제 평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2018년 2 월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달 3 월 초순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취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3월 말에 이스타항공 전세기 타고 방북을 해요. 한 연예인이 보니까 꽤 많습니다. 연예인이 꽤 많이 갔어요. 그리고 7 월에 그다음에 문 전 사위가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그러니까 타이죠. 타이에서 취임을 합니다. 이런 스케줄인데 야 정말 이거 보니까
정말 대박일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여기 이스타jet이죠. 예, 이스타젯 뜨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재인 옆에서 이상직이 손을 뻗쩍 들고 이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죠. 아니, 자기 딸하고 사위를 갖다가 그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상직 씨가. 그러니까 뭐 아깝지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진공의 뭐 이사장직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나 그런 게 뭐 아깝겠습니까? 자기 딸을 돌봐주는데 항상 문다혜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문다혜를 아픈 손가락이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크게 밝혀진 건 없는데 항상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딸 문다혜는 아픈 손가락이다. 자기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 딸 문다혜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패널 분들은 문다혜가 대통령 시절부터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아픈 손가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장수목님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믿을 놈이 없어요. 한동훈 팀만 믿고 기다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영승이 그런데 이스타항공 전세기간은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해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대박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대박이 달려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수송하는 거 연예인들하고 뭐 대통령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세기로 대통령하고 정부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연했던 연예인이 그 비행기 하나에 다 전세를 내 갖고 그래 갖고 이제 떴는데 그리고 화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비 연예인 뭐 방송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공연이나 어떤 기획을 좀 해 보신 분은 알지만 저도 뭐야 뭐 2,000명, 3,000명 그런 대회를 갖다가 기획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자관 방송 장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뭐 스피커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그다음에 뭐 무슨 발전기에다가 뭐다 자관 온통 그걸 다 싣고 가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물, 일종의 화물이죠. 물건은 이스타 항공을 안 쓰고 물건은 대한항공으로 보내고 대한항공을 전세 내 갖고 대한항공 한테 수주를 주고 사람 인편은 이스타 항공에 수주를 줬다. 이게 지금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녹취록이 하나 지금 터졌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스타항공 전무의 녹취록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대화의 녹취록인지. 이스타항공 당시 전무 지난 6월입니다. 자, 이상직 의원님한테도 전화가 와. 어떻게 된 거냐? 청와대에서도 나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인데 무슨 일이야? 무보험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따지면 얼마가 되냐? 만약에 사고 나면 1천억 대죠. 어마어마합니다. 1천억 대. 어, 회사 망하는 거죠.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거 청와대 잘 설명해라.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갖다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연예인들이 알았다면 만약에 뭐 조용필이나 그 유명한 가수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살판 났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폐암까지 가갖고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했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못 받는다는 거야. 쉽게 해서 보험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어? 비행기 자체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배상하는 예상 금액이 없느냐? 1,000억이 넘는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될 돈이 1,0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은 과연 그 연예인들이 갔을까요? 그 사람 최소한 뭐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갈 필요 아마 연예인들이 몰랐으니까 아마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뒤늦게 올해 초에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그러네요, 검찰이. 그래서 당시 이스타 항공 전무가 이상직 의원한테도 전화 와. 청와대에서도 전화 오고 난리. 무슨 일이야? 무보험으로 가는 거 사고 나면 1천억 대 회사 망하는 거 보험 안 돼요. 청와대 잘 설명해라. 그래서 이거를 알고 갔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었대요. 가기 전에
그 문재인이 이거 알고 그래도 '야 비행기 설마 떨어지랴.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갖고 가자.' 그렇게 갖고 갔대.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 갖고 이번에 검찰에서 문 전사의 특혜 의혹으로 방북 전세기 선정 배경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달 초에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 그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부 장관부터 비롯해 갖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인류, 이류의 사람을 안 써요. 다 그냥 3류 4류 5류 핫바리들만 주로 써. 그래 갖고 왜 핫바리들만 쓰겠어요? 똑똑한 놈은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험 없이 그냥 가자 했을 때 똑똑하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장관이나 뭐 통일부 장관이나 거기 뭐 내각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끝까지 반대를 했겠죠. 뭐 언론에 흘리는 한이 있으라도 끝까지 결사반대. 아니 이게 누구 뭐 나라 망할 먹을 일이 있습니까? 뭐 개인의 삶을 망칠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인류 이루는 안 쓰는 거야. 다 이렇게 핫바리만 써 갖고 그냥 문재인이 하자 그러면 예예예예 비유 맞추고 하는 그런 사람만 쓴다. 그 조명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사람 몰랐을까요? 당사자니까 알았을까? 이거 통일부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갖고. 이 사람이 그 문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이 조명균. 나는 이름도 몰라. 사실 문정부 시대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도 그 핫바리들이 있어 갖고. 아니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야. 다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장관 시켜 놓고 뭐 시켜 놓고 이래 갖고 다 모르는 사람이라서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때 통일부 장관이 조명균이었구나.' 근데 조명균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모릅니다 아직도. 자 이런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다혜가 이태원에서 음주운전해 갖고 사고 친 거 또 오늘 이렇게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밝혀진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선거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물론 어제 명태균이 밝힌 카톡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어제하고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 그게 결코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내일 어쨌든 결과를 보시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선거 전략이 이미 방향이 그쪽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거 지금 전세기 사건 이것도 지금 보험 없이 가 갖고 특혜를 주고 갖고 이상직한테 자기 딸을 갖다 도와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또 터졌는데 정말 문대가 아픈 손가락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게 난리가 난 거. 문다혜가 태국에 이민 가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태국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했다. 그래서 그 환치기를 해서 태국 돈의 바트를 갖다가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거죠, 환치기를 해 갖고.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구기동 빌라 매도하고 대출 없이 양평동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럼 돈이 모자랄 거잖아요. 구기동 빌라고 양평동 빌라가 훨씬 비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환치기한 자금을 갖다가 보태서 양평동 주택을 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수사 결과 이렇게 감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게 제가 또 이 유튜브 키기 바로 전에 속보로 나온 건데 눈이 감길 정도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이게 누구 증언이냐면 부닥친 택시 기사분이 있잖아요. 그 기사분이 채널 A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때 진술한 내용이 정말 눈 감길 정도로 술 냄새가 풀풀 났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채널 A에서 또 방송을 갖다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칙이 이거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속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역시 채널 A가 이런 걸 정리를 너무 잘해. 자, 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태국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다고요? 이상직이 정말 항공의 히읗자도 모르는 그 사위를 갖다가 그 이사로 앉혔습니다. 그 임원으로 앉혀갖고 돈을 갖다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줬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그 1,000만 원 이상, 태국이 뭐 한국처럼 생활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요즘은요 관광을 갖다가 태국으로 간대요. 필리핀은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와, 필리핀 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물가하고 한국 물가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결코 싸지 않는,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관광지 그러면 일본 그다음에 제주도는 이미 일본한테 밀렸고 요새 제주도가 좀 이렇게 좀 천대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비싸고 불친절하다. 이게 지금 공통점으로 제주도에 갔다 온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일본으로 간다. 가까이 가려면. 그다음에 가는 게 뭐죠? 베트남, 태국이잖아요. 자, 베트남 아직은 괜찮고 관광 물가도 괜찮고 태국 물가도 괜찮고 합니다. 필리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에 2년 동안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옛날에 그 필리핀 관광하던 생각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전에 필리핀 관광을 생각하고 와서 뭐 골프 치고 뭐 이렇게 그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다시는 안 온답니다. 필리핀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뭐 무슨 뭐죠? 골프 뭐 그린피가 한국 돈으로 뭐 18만 원, 거의 2배 오르고 뭐 9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게 한 18만 원. 잠깐 뭐 음식값도 옛날에 7천 원 하던 게 뭐 만 원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막 팡팡 뛰어갖고 깜짝 놀랐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주면 태국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예?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태국 뭐 물가도 싸고 다 싼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경호원.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그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친 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은 경호원이 붙죠. 부인도 당연히 부인이 어디 간다. 그럼 당연히 경호원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친자식들한테도 경호를 하게 돼 있대요. 우리 경호법이 그렇게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갈 때도 경호를 해야 되고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딸이 어디 갈 때도 친자식이니까 경호원이 붙는답니다. 그런데 딸이 지금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태국에 있었잖아요. 문재인 현직 대통령 시절에. 이것도 정말 처음 있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그 딸이 자녀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것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겠다고 그래요. 갔으니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딸한테는 경호원이 붙어야 된다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이 가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한국에서 파견을 했겠죠. 경호원을 갖다 태국까지 파견해 갖고 경호를 했겠죠. 그러면 경호를 그냥 합니까? 여러분, 여기 그 필리핀에도 이런 뭐 큰 회사나 뭐 삼성이나 LG 여기 판매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지사장이라든지 뭐 부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집을 갖다 제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비싼 집을 선택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 보니파시오라고 그 이 필리핀 그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인데 다 거기다가 해요. 여러분 보니파시오의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긴 전세는 없습니다. 그냥 매달 내면 매달 까먹는 그런 그 월세 개념입니다. 그 월세가 한국 돈으로 400만 원씩 합니다. 한 달에. 한국에서도 월세를 만약에 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고 산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살아요. 예.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고 살아.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 내는 게 아니니까. 왜? 회사에서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국도 그랬을 거야. 내가 필리핀에 살아 보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겠어. 자, 문대뿐만이 아니라 야, 대통령 자식이 갔잖아요. 그러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호원이 같잖아. 경호원은 어디 뭐 밖에서 이슬 맞으면서 사나? 아니잖아. 경호원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나와요? 걔네들이 어디 뭐 그 다 쓰러져 가는 무슨 그런데 허름한 아파트 같은 데에서 기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자기 돈이 아닌데 우리 세금으로 보내는 거잖아. 세금으로 다 월급 주고 그러는 거잖아. 경호원 월급도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제일 비싼데 우리 필리핀오션 보니파시오 같은 제일 비싼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경호원들도 살았겠지. 예. 이렇게 우리 국민 세금을 갖다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게 문재인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돈이 남아 돌 거 아니야. 다 뭐 세금으로 서포트해 줄 거잖아요. 뭐 생활비고 뭐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다혜가 자기 이름을 하긴 좀 뭐하니까 그 경호원 이름으로 그 바트, 태국의 돈을 바트라고 그러는데 그 바트화를 갖다가 경호원 이름으로 환치기 업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1억을 갖다가 이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이 원래 정상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은행 가서 환전을 해 갖고 그래 갖고 정확한 통장, 내 통장이든 뭐 아버지 뭐 문재인 통장이건 한국에 있는 내 통장이건 글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국민은행 태국 지점이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태국 지점에서 한국은행 아니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정식으로 환전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치기라는 건 뭐냐면 자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금이 중간에 툭 끊겨. 어떻게 끊기느냐? 자, 문다혜가 1억이 있어. 1억을 모았어. 그래갖고 경호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네 이름으로 이 환치기 업자, 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한테 1억을 주고 그냥 한국에다가 1억을 갖다가 통장에 넣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받습니다. 환치기 업자가 1억을 받아요. 그 바트로 받는 거죠, 1억을. 그러면 거기다 연락을 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 내가 1억 받았는데 너 거기서 이 한국 돈으로 1억을 갖다가 이 통장으로 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끊기는 거죠. 왜냐 이 업자고 이 업자 사이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니잖아. 서로 이렇게 연락해 갖고 왔다 갔다 왔다 전화로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끼리 한국에 있는 업자하고 그 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하고 서로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예. 정말 내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아듣겠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2019년에 태국에 있는 문다이가 돈을 갖다가 뭐 1억인지 얼마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예. 그 뭐 한 번 한 게 여러 번 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가 모아서 그래갖고 경호원한테 주고 그 경호원이 돈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보태 갖고 구매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이 도와준다. 또 문다혜가 좀 도와주고 있다. 우리 우파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영식빵님, 예, 지각했어요. 예, 거대한 한통령 발전을 위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민정 안톡톡에서 낙찰된 대표직이죠. 예, 항상 삼류사료 오류를 쓰니까. 정인아님, 잘 될 거라 생각하면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금정에서 지면 또 얼마나 친윤과 틀집이들 이거 물어뜯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런 면에서는 그 명태균, 그분이 한몫한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아님, 김성태도 외환거래법이잖아요. 예. 아이자님,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인아님, 문통령 나랏빚 400조 지었다는데 혹시 조 단위로 슈킹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님 보궐선거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긴다. 잘하는 어린 아이들 위해 더 잘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모범이 되겠다는 당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애국 시민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대동강 예, 대동강 해야죠. 정은아님 그러게요. 한 대표님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예. 민주님 금정구 시민 여러분 얼른 빨리빨리 투표장으로 윤희련 예, 예, 아직 시간 15분 남았네요. 8시까지니까. 그런데 8시에만 들어가면 돼요. 예, 8시에 들어가면 내쫓진 않습니다.
8시에 문 닫기 전에만 들어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셔갖고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이고, 또, 예쁘다고, 바쁘다. 애 본다고 바쁜다님. 아이고, 오랜만에 오셔갖고, 이렇게 또 믿음 2등급에, 예,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멤버십 가입, 예, 예, 힘이 납니다. 예쁘다고, 애 보다고 바쁜다님. 예, 그래서, 아니, 서정원이 선거 결과는 아직 모르죠. 예, 아직 모릅니다. 예, 선거 결과는 한 뭐, 내일 아침쯤 돼야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예정이 그렇습니다. 5군데잖아요. 교육감까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정도 돼야 확실한 게 나온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그놀리아님, 아이고, 또 힘이 납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과 문다혜가 우리의 선거를 갖다가 도와주고 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선거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한동훈의 선거 전략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 도대체?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썼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 완전히 바뀌었다. 재보선 이후 전국 방향은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캐치를 했을 텐데, 제가 가장 결정적인 한동훈의 코멘트를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유세 동안에 무려 금정구를 갖다가 6번을 방문을 했답니다. 예,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째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걸 바꾸라고 여러분께서 저를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하죠?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야. 국민의힘도 부족하고 또 지금 윤 대통령 정부, 정부 여당도 부족하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당대표로 뽑아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63%란 당원도 63%, 그다음에 국민도 63% 이렇게 아주 똑같이 압도적인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동훈을 갖다가 당대표로 세운 이유가 뭐냐? 그걸 바꾸라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바꾸라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바꾸라고. 그걸 바꾸라고 여러분께서 저를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첫 말부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총선하고는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총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총선 때는 윤석열 정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왜? 한동훈이 어디 서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서 있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라고 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해갖고 선거의 흐름을 보면 선거내나 뭐 윤석열이 뭐 이렇게 대파를 흔들었고 뭐 망치던 뭐 의료 개혁한다고 총선 3개월 전에 완전히 정말 이해하지 못할 짓을 의료 개혁한답시고 3개월 전에 시작해 갖고 완전 폭망시키고 뭐 호주 대사인지 도피 대사인지 보냈다가 또 폭망하고 황상무 횟갈로 폭망하고 이렇게 폭망을 갖다가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윤석열 정부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족하지만 나는 어디 서 있느냐? 그래도 내가 윤석열 정부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공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2조 심판이다. 그래갖고 이재명하고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같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내용을 보시면 자, 공격 포인트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부족합니다. 여당 부족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바꾸라고 나를 선택했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캐릭터를 바꾸라고 나를 갖다가 뽑지 않았느냐. 자, 어떻게 돼 있죠?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의 싸움의 대상은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국힘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국힘을 갖다가 개혁하라고, 국힘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구 세력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뭐예요? 그 우리가 친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국힘 안의 수구 세력을 갖다가 이 한동훈이라는 개혁 세력이 결국은 들어가서 좀 바꿔봐라. 그래서 압도적으로 나를 선출해 준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뭐 김건희 여사 정말 계속 지금 사고치고 있고, 윤석열 정부 계속 미적거리다가 지금 타이밍 못 쳐갖고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고, 계속 실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꾸라고 이 한동훈을 갖다가 뽑아준 거 아니냐. 그럼 뭐야? 그 개혁의 대상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되는 거죠. 자, 이 스탠스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당으로 정부로 이분들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당으로 정부로 이분들과 손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들어 바꿀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힘도 개혁을 할 거고 윤석열 정부도 개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선거에서는 오로지 검정의 발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6번 왔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당대표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검정의 진심입니다. 선거를 갖다가 이기려는데 무슨 6번 아니라 60번도 와야지. 그건 뭔 말 같지 않은 개소리냐? 앞에 앞에 개자가 빠졌죠. 뭘 말 같지 않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점잖은 체면에 개자를 넣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스탠스가? 한동훈은 용산하고 한 편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어느하고 한 편입니까? 한동훈은 국민하고 한 편입니다. 우리 국민들하고 한 편이고, 왜? 국민이 개혁을 하라고 보내준 대표자가 누구냐? 한동훈 대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개혁의 대상은 뭡니까? 지금 여기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얘기 들어갔습니까? 조국 얘기 들어갔습니까? 뭐 민주당, 뭐 조국당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그 상태에 있는 건 뭐냐? 결국 뭐가 있습니까? 개혁의 상대는 범죄당이 아닙니다. 개혁의 상대는 조국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개혁의 상대는 이제 국힘이고, 그리고 한동훈의 개혁의 상대는 뭡니까? 한동훈과 함께 국민, 한동훈 플러스 국민이 개혁의 대상은 국민의 힘이고 그 당이고, 또 한동훈 플러스 국민이 개혁의 대상은 뭐냐? 윤석열 정부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스탠스가. 저는 여기에 금정구의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를 이해하고 저는 찍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뭐 김건희, 윤석열 완전히 그 개판을 쳐갖고 지금 우리가 완전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뭐 카톡이 까지면서 완전히 선거 전에, 선거 이틀 전에, 선거날 이틀 전에 그게 까지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똑한 한동훈이 컨셉을 갖다가 이렇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조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개혁이다. 어느 개혁이냐? 국힘의 당과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갖고 이번 선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서정원님, 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한 대표님, 살 쪽 빠져 안쓰러워요. 한 대표님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한 대표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어쨌든 한동훈 대표하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예, 무조건 이긴다님, 기억기억님, 예, 무조건 이긴다. 한 대표님 고생하셨는데, 대통령은 뭐, 예, 지면 윤통부부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예, 지면 윤통부부. 명숙랑님, 한동훈 대표님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음. 정인환님, 자통당이 해체되어야 나라가 살고 국힘도 삽니다. 예. 참 자통당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통당이 지금 수구 세력 유튜버하고도 뭐 돈 문제로 뭐 누가 돈을 받았느니 줬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빛나라 한님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고 구청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님, 김재원은 최고의사. 예, 김재원 얘기는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제가 미리 좀 예고편을 알려드리자면 한통령 잠시 후 8시 10분 부터 제가 할 한통령 방송의 예고편은 지금 뭐야 뭐 오빠가 누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카톡을 까는 바람에 어제 오늘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이 얘기밖에 안 해, 지금.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통령 방송 제목을 김 여사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를. 김재원은 저 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현종 논설위원 예언 적중. 자, 그래서 김재원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명태균이 지금 뭐죠? 여당에서 막 몰아붙이듯이 뭐라고 그래? 뭐 정치 부록하다. 이렇게 자꾸 폄훼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거. 물론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 떠들고 이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보면 어제 카톡 갔잖아요. 그랬는데 김재원이 결국 도망갔습니다. 예. 오늘 도망갔어요. 예. 오늘 도망갔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장해찬이 적극 전면에 나섰는데 장해찬이 지금 깨갱하고 또 잠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가 계속 갑론을박했잖아요. 뭐 하느니 뭐 고소를 하느니 했더니 홍준표가 또 쫄아갖고 그래갖고 카톡을 1시간 만에 또 내리고 다시 올려갖고 또 뭐 싸우다가 했는데 결국 오늘 어떻게 했느냐? 최종적으로 오늘 홍준표가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손 띄겠다고 그랬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갔단 말이야. 홍준표가 영원히 도망갔습니다. 이 문제에 나를 끌어들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러죠? 끌어들이면 자기가 감옥을 가거나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미리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 역시 명태균이 들고 있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지금 한 장 깠는데 명태균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마치 조롱하듯이. 용산을 갖다가 조롱하듯이 그다음에 친윤을 갖다가 조롱하듯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 이거 한 장 깐 거 갖고 왜 난리들이야? 나한테는 아직도 2,000장이 더 있는데. 이런 사진이 아직 카톡 어제 깐 거 그런 것들이 아직 2,000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를 까도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난리가 나는데 2,000개를 갖다 다 까버리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뭐 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공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나한테 따봉이라고 한 따봉까지 그거 내가 올려줄까?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걸 갖고 겁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기 때문에 겁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접촉을 해갖고 내용을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부터 더 먼저 접촉을 해갖고 처음부터 자주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뭐 딴 사람은 모르지만 당사자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책 잡힌 게 없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영부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막 우습게 보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걸 가만둡니까? 당연히 고소하고 검찰이 당연히 나서 갖고 수사를 해 갖고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죠.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뭐 아무리 뭐 이렇게 까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그냥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위가 뭐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시궁창 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명태군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니 물론
사기꾼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과거 경력상 그 사기죄로다가 그 뭐야 법정에서 그렇게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사자가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아무것도 없이 계속 뻥카를 갖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다. 근거가 어쨌든 있기는 명확히 있다. 오늘 어제 깐 것처럼 근거가 명확히 있고 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까고 그냥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도 정말 나머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핵폭탄급의 그거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공익제보자는 뭐죠?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너를 갖다가 공익제보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다 까라. 다 까갖고 뭐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뭐 누구고 간에 다 까라. 홍준표고 이참에 그냥 싹 다 없애자. 이런 걸로 그런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당에서 명태균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그 용산과 친윤에서 얘는 사기꾼이고 뻥이고 뻥이 너무 세고 뭐 허장상세가 있고 뭐 잠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 갖고 명태균을 갖다가 완전 껍데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야 너 공익제보자로 얘기해 줄 테니까 얘가 노른자이네. 얘가 핵폭탄을 갖고 있네." 하고서 그걸 갖다가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다 날려버리자. 탄핵시키고 대통령 하야시키고 네 말대로 탄핵" 한 달이면은 뭐 탄핵 하야가 된다며. 그러니까 "탄핵 하야시키고 빨리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우자." 지금 이 플랜을 갖다가 또 한편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명태균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갖고 독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순수님, 고정국이 금정구에 가서 민주당 찍어주라. 그래야 한동훈을 내쫓아 버린다고. 고성국 정신이 없네요. 고성국. 근데 그 제가 이 특징을 보면 그 뭐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막 빨아대면 되게 이렇게 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로지 생각이 뭡니까? 그 김건희 보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김건희를 갖다 지키겠다. 지금 이 생각 없어 갖고 그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지금 한동훈 아닙니까? 왜? 한동훈은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김건희를 위해서 뭐 제2부속실을 만들거나 또 "자제를 해라. 더 이상 나오는 거 활동을 자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대표점에 있는 한동훈을 제거를 하면 김건희가 좋아해서 나한테 상을 줄 거다.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김재원이 지금 정치생명이 끝났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정치생명이 끝났고 아마 이 고성국이나 이렇게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빨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다 결단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증거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어쨌든 한성룡 방송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김재원이 도망가고 홍준표가 도망가고 장해찬이 지금 깨갱거리고 잠수 타고 있다. 예. 반짝반짝 작은별님,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윤통 부부는 땡땡땡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못 믿을 사람이네요. 정인아님, 김재원은 어제도 아투에서 신혜식과 같이 방송하더라고요. 신혜식이 누굽니까? 광화문 연대에서 한동훈 대표님 욕을, 예. 신혜식은 정말 한동훈 싫어하죠. 예. 서정원님, 명태균 없는 말은 안 해요. 예. 거기 좀 과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항상 증거를 갖고 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예. 빛나라님, 홍알배야 도망가기는 다시 잡아온다 명태가. 못 도망간다 너는. 예. 아이고. 이것도 일리가 있네. 빛나라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은 원래 광화문에서 최고위 만들어줬어요. 예. 이거 제가 이해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는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뭐 김세희하고 그 여자 변호사 또 있죠. 예.
뭐 새마을 방송하는 김세 이렇게 갖고 같이 김재원이 컷오프 됐는데 재심을 해 갖고 김재원만 살려줬잖아. 그게 누구 입김이겠어. 정상적으로는 컷오프 돼야 되는데 김재원이. 음.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최고위원까지 됐다. 이렇게. 이것도 뭐 자통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원은 자통당에서 많이 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아, 정인아님, 김재원 장희찬이 가서 해결하라 하면 돼요. 왜 김재원은 잘 알지도 못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선거 전에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만약에 용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쪽에 서 있으면 이게 영향이 안 좋았을 텐데 한동훈이 그 반대쪽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과 국민은 한편, 개혁의 대상은 뭐냐? 용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수구 세력. 요렇게 지금 판을 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의 인인 김사랑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분은 뭐 50분 내나 그렇게 욕을 갖다 아주 찐하게 하면서 방송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분이. 예. 예. 김소연 변호사 맞습니다. 예. 김소연하고 김세희는 컷오프를 시켜는 걸 두 번째에도 계속 컷오프가 됐는데 김재원만 재검한다고 그러고 살려줬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원 야비하잖아요. 예, 서정원님. 예. 그런 캐릭터가 또 잘 살아남는 게 한국의 정치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왜 이 선거를 좀 금정구 선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지금 이재명이 계속 거기를 갖다 좀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갔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전날이니까.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재판받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평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스케줄이 그래요. 뭐 워낙 뭐 11개인가 12개 범죄 혐의로다가 재판을 받기 때문에 아주 일주일이 바쁩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재벌거 선거 앞두고 재판 출석을 하셨는데 제가 마땅히 보궐선거 전날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뭐 받들어서 거기 갔어야 되는데 재판 때문에 못 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금정구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법원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개딸들은 더 결집을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결집할 표는 이미 다 결집했고 왜냐하면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국힘의 지역입니다. 예. 전통적인 보수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금정구에서 우리가 지는 건 뭐냐. 개딸들이 결집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금정구에서 지면 원래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수가 금정구에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가 실망을 해서 결국은 국힘의 후보를 버리고 다른 상대방 후보를 찍는 것. 이게 결국은 패배의 핵심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금정구에 있는 보수분들이 맞아. 이재명은 감옥 가랬지. 왜 인터뷰를 갖다가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뷰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구는 조국당하고 이렇게 합의를 봐 갖고 단일 후보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조국이 뭐라고 그랬느냐? 조국도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인터뷰가 들어와도 안 하는 게 나은데 얘네들도 머리가 나빠 갖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조국알 금정구라는 곳 지금 국힘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가 이기게 되면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자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해서 대표 자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보수층, 제대로 판단하는 보수층은 63%가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층에서 조국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그렇게 지지하는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 선거를 지면은 쫓겨나간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뭐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안 들고 김건희는 마음에 알지만 한동훈이 쫓겨나가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지.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될 거다. 이런 심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이 그 김건희를 향해서 뭐 자제를 해라. 무슨 뭐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사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한동훈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 이런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결집을 하겠죠. 예. 저는 이미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보수층에서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에서요. 지금 서울이 18%라고 그랬잖아요. 20%대를 2자를 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8%입니다. 자, 윤석열하고 김건희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도 싫어하고 윤석열도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자, 대구 경북 뭐 무슨 뭐 그 영남권 뭐 부산 그런 뭐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도 지지율이 지금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예. 그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국이 아니 윤석열하고 그 김건희가 한동훈을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옛날에는 좋았을지 모르지, 자기네들한테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쪽 접었는데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데 한동훈을 갖다가 내쫓는다고? 한동훈을 갖다가 겁박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지키지 하고 오히려 투표를 갖다가 이 보수 후보 쪽에 국힘의 후보 쪽에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뭐 강화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거 봐서 하는데 지금 금정구가 이제 박빙이라고 그래 갖고 한동훈 대표가 6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선거 전략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갖다가 잘 써 갖고 저는 그 금정구도 그 보수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 국힘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내일이면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일 오전이면 밝혀지겠죠. 예,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5군데라고 그랬습니다. 서울교육감 변화냐 계승이냐. 네, 부산 금정구청장 보수 강세 지역인데 진보 단일화로 지금 접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들이 한동훈을 지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연남 정광, 그다음에 전남 곡성 이런 데는 호남의 적자 경쟁.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국의 논리 또 친윤들의 논리대로 만약에 금정구에서 진다. 그러면 한동훈이 물러서야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정남 영광에서 만약에 조국당이 진다. 그러면 조국이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예? 만약에 그 뭐 이재명이 진다. 영광에서 진다. 그럼 이재명의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되는. 아니 근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왜 한동훈만 물러나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직권이 그건 한동훈이 물러날 일은 없다. 그다음에 인천 강화군수 보수톱밭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군데의 접전인데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온다. 그런데 뭐 한동훈 대표가 서울시 교육감을 갖다가 그리 신경 안 쓴 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가 이 윤호상 이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또 뭐 교육감 이런 거에 매장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진 이유가 뭐죠? 단일화가 안 돼서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게 단일화를 했어요. 이 조전혁으로 보수에서 단일화하고 또 이런 야권에서 범죄당 쪽에서는 또 정근식이라는 사람을 세워 갖고 단일화했습니다. 그렇게 방방 뜨던 그 야권의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다 결국은 합의를 봤어요. 물러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뜬금없이 윤호상이라는 친구가 나와 갖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아직도 사표를 안 냈습니다. 이제 뭐 늦었죠. 사표 내는 거 늦었죠. 그래서 윤호상이 뭐 여론조사 하면 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5%건 1%건 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렇게 보수 쪽에서 단일화하면 의기투합 딱 해 갖고 단일화해야지. 아니 지가 뭐가 잘났다고 여론조사도 뭐 5% 밖에 안 나오면서 참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자기 잘났다고 날치는 사람들 꼭 사고칩니다. 이게 제2의 김재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은 교육감 축에도 들면 안 된다. 아예 정치계에 입문을 못하게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탈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역시 이 서울시 교육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야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늘 벌써 두 번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자, 뭐 11시간인가 오늘이죠.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체리 비용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가 확정되어 하게 된 선거입니다. 무려 혈세 560억. 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 좌우간 알뜰해. 이 범죄당 애들은 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먹는 거는 아주 알뜰하게 이 560억이 다 어디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머니 털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6시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수도 서울의 교육을 바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투표를 계속 독려하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동훈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정말 정말 그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8시 지금 15분이 지났는데 제가 마무리를 갖다 잠깐 하고 한통용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10월 18일이 금요일이죠.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20일, 22일 요 3일을 갖다가 휴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 때문에 바쁘고 또 뭐 한국도 뭐 한 3주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선교지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제가 한번 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교 비전 트립을 금요일 날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방송은 언제 하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저녁 7시 10분에 이런터라 방송 또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8시 10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5분 있다가 김 여사,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를 해주세요. 김재호는 저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현종 논설위원 예언이 적중했다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특별 방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통용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 노벨 문학사행 때문에 그 한강 작가의 신드롬이 일어나갖고 무슨 뭐 13,000원짜리 책이 50만 원에 팔리고 있고 뭐 9,900원짜리가 뭐 7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난리가 하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겠다. 본인 한강은 잔치하지 마라. 이렇게 감론을박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왜 봐야 되느냐? 예. 에 대해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본 얘기에 참 어제 회원 전용 방송 잘 봤습니다. 한강의 얼굴이 왜 그 모양일까? 내심 이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비극적인 트라우마가 그녀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으니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본인은 정작 좋아하지 않아도 않는 듯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는 행운이죠. 제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강 작가의 삶은 13살부터 한강 본인의 건강한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상처 속의 자아로 평생을 고통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85세가 된 아버지 한승원은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며 마을 전체를 열려고 하지만 정작 평생을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강은 마을 전체 열지 말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2일 토요일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한강의 심정과 한강의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노벨상 타거나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페르소나 속에 살고 있는 상처 속의 자아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브레인 보덕스님, 박보라님, 블루마운틴님, 오두막님, 장창하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마그놀리아님 2회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믿음을 등급 브레인 보덕스 탁피디님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브레인 보덕스님 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 또 박보라님 5만 원. 그리고 또 슈퍼챗으로 마그놀리아 님이 5만 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써주신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고 한 통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아님, 유튜브들이 한 대표 때문에 부산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면 김 여사 얘기만 안 좋게 얘기한답니다. 식당 아줌마 말. 그래도 한 대표를 보고 입원 찍으려고 한답니다. 예, 지금 정은아님 얘기한 대로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부산의 분위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미 영남권도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포기한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야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으면 다 한동훈 보고 찍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나라사랑님, 결과와 상관없이 한 대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김건희가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혹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결사항전으로 해서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님, 이렇더라 승승장구사. 이거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통령 방송이 그 150만 구독자가 돼갖고, 제가 그 최근에 그 뭐죠? 김어준 방송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가 그 140만 명 구독자를 갖다 엊그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166만 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200만 명 되게 생겼어. 대선 국면에 가서.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한통령으로 결집해갖고 대선 국면에서 한번 정면 승부, 진검 승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최고님, 김재원은 구태 정치인 틀에서 완전히, 맞아요. 완전 수구 세력의 대표죠. 최민아님, 오늘 책임당원 7명 감정, 친척들 시켰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임당원, 아니, 이거, 1,000원, 2,000원씩만 3달만 내면 책임당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좀 다들 가입해 주셔서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이현정 위원님 말이 맞아요. 옳은 소리 하는 분이죠. 그 입 때문에 망할 거다. 김재원에게 한 말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말이 옳다. 거짓말을 한 대통령실 문제 중에 문제다.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한동영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통영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하시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